다윈은 자연 선택의 단위로 개체를 주목했지만 그의 생각을 괴롭힌 것은 개미 같은 사회성 동물이었습니다. 일개미는 알을 낳지 않으면서 알을 낳는 여왕개미를 위해 이타적 행위를 합니다. 이로써 개체 자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 윌리엄 해밀턴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바로 혈연 선택입니다. 이는 가족 내 이타주의를 설명하며 자연 선택의 단위가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라고 하는 복제자이며 동물의 행동 양상과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데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혈연 선택은 근연도가 가까울수록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령 나는 부모와 근연도가 2분의 1이며 삼촌과의 근연도는 4분의 1이므로 부모가 나에게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밀턴은 나의 형제 2명이나 사촌 8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죽음은 믿지는 죽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혈연 선택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연도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간 근연도는 똑같이 4분의 1이지만 손자의 기대 수명이 더 높으므로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유전자 쪽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확실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 근연관계는 유전적으로 형제 자매와 같은 2분의 1이지만 확실성은 더 높습니다. 또한 모계가 부계보다 확실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정확한 수학적 수치를 통해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힘듭니다. 따라서 평균적 행동 양상으로 보아야 하며 리처드 도킨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화적 고찰을 이기적 유전자 후속편인 확장된 표현형에서 포괄적합도라는 개념을 통해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개미의 이타적 행동에 대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왕개미가 반수체 알을 낳고 그대로 부화하면 수컷이 되고 정자와 수정되어 이배체로 부화하면 암컷이 됩니다. 자매들은 아버지에게서 유래된 똑같은 유전자와 어머니에게서 유래된 2분의 1 확률의 같은 유전자를 받으므로 따라서 자매들 간의 근연도는 4분의 3이 되고 암컷 중 소수가 여왕개미가 되면 암컷은 자신이 낳는 자식의 근연도보다 여왕이 될 자매를 기르는 것이 유전적으로 이득입니다. 따라서 암컷 개미는 자식을 낳지 않고 일개미로서 여왕개미에 대해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혈연 선택은 동물의 행동이 이와 같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닌 유전자가 개체를 프로그래머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해온 유전자는 과거에 그 종이 살아왔던 환경의 평균적 특징이 되는 조건들 속에서 생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간 경험으로 터득한 유전자에 의해 본능적으로 행동되어졌고 이런 행동이 자연 선택되어 왔던 것입니다. 혈연 선택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가족 간 이타적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자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연 선택 개념을 적용시킬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이 분명 존재합니다. 혈연 선택을 직접 적용해 행동하는 것보다는 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관찰해보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부로서의 인간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음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특정에 반역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반역 행위가 바로 여기는 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참고하였습니다.